제 이름은 김순희, 올해 66세입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지금은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66세 할머니가 온라인 게임에서 사랑에 빠졌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상대가 누군지 아시면 정말 기절할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는 작년 11월 첫눈이 내리던 날부터 시작됐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김치찌개 한 그릇, 밑반찬 몇 개. 예전에는 내 식구가 북적거리며 먹던 이 식탁이 이제는 너무 넓고 텅 비어 보였어요. 아들 부부는 또 야근이라고 했고, 손자 민준이는 대학교 과제 때문에 바쁘다고 하고, 창밖으로 첫눈이 펄펄 내리는 걸 보니 더 쓸쓸했어요. 벽에 걸린 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이 가고 있다는 걸 알려줄 뿐이었어요. 그런데 8시쯤 되니까 민준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책 한 권을 들고 할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민준이는 제 옆에 앉더니 창밖에 눈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너무 외로워 보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제가 외로운 걸 눈치챈 건 민준이 뿐이었거든요. 게임 한번 배워보실래요? 게임? 게임이라고 하니 화투나 고스톱 생각이 났는데 민준이가 가리킨 건 거실 한쪽 구석에 있는 커다란 컴퓨터였어요. 검은 화면에 형형색색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마우스를 클릭하니까 갑자기 화면이 환해지면서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졌어요. 푸른 하늘, 하얀 구름, 초록빛 들판. 마치 동화책 속 같은 풍경이었어요. 이거 로스트 아크라는 거예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함께하는 온라인 게임이에요. 할머니처럼 혼자 계신 분들도 많이 하세요. 화면 속에서는 아름다운 여자 캐릭터가 마법을 쓰면서 몬스터와 싸우고 있었어요. 빨간 드레스를 입고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할머니, 여기서는 나이도 상관없고 과거도 상관없어요. 누구든 새로운 자신이 될 수 있어요. 할머니만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인생. 그 말이 묘하게 마음 깊숙이 박혔어요. 66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처음엔 거부했어요. 아니야,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복잡한 걸 해. 너나 해. 게임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할머니가 무슨. 하지만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한 번만 해보세요. 정말 재미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안타까워요. 민준이는 정말 끈기가 있었어요. 매일 저녁 1시간씩 한 달 내내 저한테 게임을 가르쳐 줬어요. 첫날 밤 마우스를 잡는 것부터 어려웠어요. 손에 쥐면 미끄러지고 클릭하면 엉뚱한 데를 누르고 할머니 마우스는 달걀 잡듯이 살짝 감싸주세요. 이렇게? 네, 그렇게요. 이제 화면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키보드는 더 어려웠어요. 너무 많은 버튼들이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 키는 달리기예요. W, A, S, T. 이 네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W, A, S, T. W, A, S, T. 저는 종이에 적어가며 외웠어요. 일주일 후에는 캐릭터가 걸어다니는 걸 할 수 있게 됐어요. 화면 속에서 제 캐릭터가 천천히 움직일 때의 그 감동. 마치 제가 직접 그 세상 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2주차에는 몬스터와 싸우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자꾸 죽었어요. 게임에서 죽으면 화면이 회색으로 변하면서 부활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할머니, 게임에서 죽는 건 당연해요. 저도 처음에는 하루에 10번씩 죽었어요. 정말? 네,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그게 게임의 장점이에요. 3주차가 되니까 조금씩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몬스터를 처치했을 때 나오는 반짝반짝한 보물들. 마치 보물찾기 하는 기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준이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지금 레벨이 30이에요. 정말 빨리 늘었네요. 레벨이 뭐야? 게임에서의 실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머니, 정말 재능 있으세요. 게임 속에서 제 캐릭터를 만들 때가 가장 설레고 재미있었어요. 할머니,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화면에는 수십 가지의 얼굴, 머리 모양, 체형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젊었을 때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23살 갓 결혼했을 때. 민준아, 할머니 젊었을 때는 정말 예뻤어. 지금도 예쁘세요, 할머니. 그땐 말야, 키도 지금보다 5cm는 더 컸고, 허리도 이만큼 가늘었지. 저는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만들었어요. 긴 흑발, 큰 눈, 하얀 피부. 마치 과거의 저를 되살리는 기분이었어요. 옷은 하얀 드레스를 선택했어요. 결혼식 때 입었던 드레스와 비슷한 디자인이었거든요. 어깨에 살짝 걸친 베일까지 완벽했어요. 그렇게 탄생한 제 캐릭터 이름은 달빛 여신. 왜 그 이름을 택했는지 아직도 기억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여보, 당신은 밤하늘의 달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워. 그 기억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달빛 여신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게임 속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름다운 여전사가 되어서 마법을 쓸 수도 있고, 몬스터와 싸울 수도 있고, 66년간 평범한 주부로만 살아왔던 제가 판타지 소설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현실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있고 용감하게 거대한 드래곤과 싸울 수도 있고 매일 밤 게임을 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마법 같은 시간이었어요. 민준이가 길드라는 팀에 저를 초대해 줬어요. 할머니, 여기 사람들은 모두 착해요. 서로 도와주면서 게임해요. 길드에는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바람의 기사라는 분이 특별했어요. 첫 만남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날 저는 혼자서 고블린 동굴이라는 곳에 갔어요. 초보자들이 연습하는 곳이라고 민준이가 알려준 곳이었거든요. 작은 고블린 몇 마리는 쉽게 처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훨씬 큰 고블린 우두머리가 나타난 거예요. 빨간 눈을 번뜩이며 큰 도끼를 들고. 저는 당황해서 아무 키나 막 눌렀어요. 하지만 제 마법은 빗나가기만 하고 고블린 우두머리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제 죽겠구나.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면서 고블린 우두머리가 한 방에 쓰러졌어요. 뒤돌아보니 새하얀 갑옷을 입은 멋진 기사가 서 있었어요. 방패와 검을 들고 하얀 망토를 휘날리며 마치 중세 기사 소설에서 나온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채팅창에 메시지가 떴어요. 괜찮으신가요? 달빛 여신님? 바로 바람이 기사님이었어요. 그분의 첫마디였죠. 글자로만 봤는데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마치 정말로 기사가 공주를 구해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아직 게임이 서툴러서. 처음이신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바람의 기사님은 제게 게임하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민준이한테 배운 것보다 훨씬 세심하고 친절하게. 달빛 여신님, 몬스터와 싸울 때는 거리를 유지하세요.
마법을 쓰고 나서는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조심하셔야 해요. 이 장비는 달빛 여신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드릴게요. 정말 세심했어요. 마치 현실에서 만난 신사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바람이 기사님을 기다리게 됐어요.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도 접속하셨네요. 달빛 여신님. 이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졌어요. 우리는 함께 던전이라는 곳에 모험을 다녔어요. 위험한 몬스터들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바람이 기사님과 함께라면 무섭지 않았어요. 달빛 여신님, 뒤에 몬스터가 나타났어요. 제 뒤로 오세요. 위험한 곳은 제가 먼저 확인할게요. 예쁜 장비 발견했어요. 달빛 여신님께 드릴게요. 이런 말들, 마치 현실의 기사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우리는 개인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게임 이야기가 아닌 서로의 일상 이야기였어요.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상사한테 혼나고 달빛 여신님과 게임하면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달빛 여신님은 요리를 좋아하시나요? 전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요.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물론 나이는 속였지만 제 진짜 감정은 숨기지 않았어요. 저도 요리를 정말 좋아해요. 언젠가 직접 만든 음식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바람이 기사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66년을 살아온 제가 20대 소녀처럼 설레기 시작했어요. 2개월째 되던 어느 토요일 밤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길드 전체가 함께하는 대형 레이드가 있는 날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준비했던 중요한 전투였거든요. 오후 8시 모든 길드원들이 집합했어요. 그런데 바람이 기사님만 보이지 않았어요. 바람이 기사님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돼요. 오늘 레이드 중요한 날인데. 다른 길드원들도 걱정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저는 미치도록 걱정됐어요. 혹시 교통사고가 난 건 아닌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밤에도 잠이 안 왔어요. 10일째가 됐을 때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아들 며느리가 걱정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안 드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입맛이 없어서. 민준이도 눈치챘어요. 할머니 요즘 왜 그러세요? 게임도 예전만큼 재미있게 안 하시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은데. 그냥 게임 친구가 연락이 안 돼서. 게임 친구요? 혹시 할머니가 누군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66살 할머니가 게임에서 만난 사람을 좋아한다니. 이런 말을 손자한테 어떻게 해요? 하지만 정말이었어요. 저는 바람이 기사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66년을 살아오면서 남편 다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그리워한 사람은 없었어요. 매일 밤 2시까지 게임에 접속해서 기다렸어요. 혹시 늦게라도 접속하실까 바라는 희망으로. 하지만 친구 목록엔 오프라인 표시만 돼 있을 뿐이었어요. 거울을 보면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게임을 시작하기 전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웃음기도 사라지고 눈가의 주름도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10일째 밤 11시 47분. 저는 거의 포기하고 게임을 끄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 목록에서 바람이 기사 옆에 초록불이 켜졌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메시지를 제대로 타이핑할 수가 없었어요. 바람이 기사님, 정말 무사하세요? 달빛 여신님,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열흘 동안 병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계셔서 게임을 할 여유가 전혀 없었다네요. 달빛 여신님,
혹시 저를 걱정해 주셨나요? 네, 많이 걱정했어요. 그 순간 고백이 나와 버렸어요. 정말,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달빛 여신님, 저도 병원에 있는 동안 계속 달빛 여신님 생각했어요. 아버지 간병하면서도 달빛 여신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생각하면서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날 우리는 평소보다 더 오래 게임을 했어요. 새벽 3시까지 함께 있었어요. 서로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바람의 기사님도 저를 많이 그리워하셨던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바람의 기사님이 정말 큰 제안을 하셨어요. 달빛 여신님,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조금 망설였지만 어디서 만날까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던 거죠. 서울 강남역 2번 출구 앞 스타벅스는 어떠세요? 좋아요. 언제로 할까요? 이번 토요일 오후 3시는 어떠세요? 저는 노란색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을게요. 약속을 잡은 순간 저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저는 66세 할머니인데 바람의 기사님은 아마 젊은 분일 거예요. 제가 어떻게 나가서 만날까요? 그 주 내내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거울을 보면서 한숨만 쉬었어요. 주름, 흰머리, 구부정한 어깨, 66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제 모습. 하지만 마음속 한편으로는 설렜어요. 바람의 기사님을 만날 수 있다니. 미용실에 가서 염색도 하고 파마도 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신경 써서 머리를 한 것 같았어요. 백화점에 가서 옷도 샀어요. 우아한 베이지색 코트, 진주 목걸이도 새로 샀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서니 그래도 나름 괜찮아 보였어요. 66세 치고는 정말 젊어 보였어요. 민준이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어디 가세요? 그냥 오래된 친구 만나러. 할머니, 혹시 남자친구 생긴 거 아니에요?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무슨 남자친구. 할머니도 사랑할 권리 있어요. 민준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드디어 토요일이 됐어요. 손이 떨려서 화장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거울을 보니 그래도 최선을 다한 모습이었어요. 김순이, 용기를 내자. 66세라고 해서 사랑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 강남역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떨렸어요. 만약 바람의 기사님이 내 나이를 보고 실망하면 어떻게 하지? 66세 할머니라는 걸 알면 충격받으실 거야. 그래도 진실을 말해야지. 지하철에서 내려서 2번 출구로 향했어요.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강남역 지상에 나오니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모두들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보니 더욱 위축되더라고요. 스타벅스가 보였어요. 3시 정각.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혹시 달빛 여신님이세요? 그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천천히 뒤돌아보는데 세상에나. 노란 장미를 들고 서 있는 건 제 손자 민준이었어요. 할머니, 민준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민준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할머니, 설마 할머니가 달빛 여신님이에요? 너가 바람의 기사였어? 이럴 수가 있나? 민준이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할머니, 여기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근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어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3개월 동안 게임에서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제 손자였다니.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우연이었어요. 할머니가 게임하시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혼자서 열심히 연습하시고 저보다 더 게임에 빠져 계시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바람이 기사라는 캐릭터를 새로 만들어서 할머니께 다가간 거예요. 처음엔 그냥 할머니가 게임을 재미있게 하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할머니가 너무 외로워 보이셔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대화하면서 정말 할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됐어요. 게임 속이지만 할머니가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모르게 할머니와의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해졌어요.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어요. 할머니, 제가 사랑한 건 달빛 여신이라는 캐릭터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할머니의 진짜 마음이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할머니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 자체를 사랑한 거니까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민준아, 할머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람이 기사의 젊음 때문에 좋아하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할머니께 보여준 배려와 따뜻함, 그런 마음 때문이었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사랑한 것은 바람이 기사님의 나이나 외모가 아니라 제게 보여준 진심과 따뜻함이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나눈 모든 대화, 모든 감정은 진짜였어요. 가짜 나이, 가짜 직업.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마음으로 서로를 아껴준 거잖아요. 그날 우리는 5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게임에서 나눴던 모든 대화들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서로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확인하면서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할머니의 게임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싶어요. 민준아, 할머니도 너를 정말 사랑해. 게임에서만이 아니라 진짜 인생에서도 가장 소중한 친구야. 물론 우리의 사랑은 연인으로서의 사랑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로의 영혼을 깊이 이해하고 아끼는 정말 아름답고 특별한 사랑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게임에서는 여전히 달빛 여신과 바람의 기사로 모험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할머니와 손자가 됐어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민준이는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진짜 할머니의 친구들을 만들어 보세요. 할머니처럼 외로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게임을 통해서 전국의 어르신들과 친구가 됐어요. 70대 할아버지, 60대 할머니들, 모두들 저처럼 새로운 세계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셨어요. 지금 저는 실버길드라는 팀의 리더가 됐어요. 50대부터 80대까지 20명의 멤버들과 함께 매일 게임을 해요. 민준이는 여전히 바람이 기사로 우리를 도와줘요.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하는 길드라니 정말 특별하죠? 어제도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어요. 75세 할아버지인데 아내를 잃고 너무 외로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말했어요. 여기서는 나이 따지지 않아요. 우리 모두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민준이와 저는 매일 저녁 게임 속에서 만나요. 이상 66세 게이머 할머니이자 실버길드 리더 김순희의 이야기였습니다.